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기사 보다 보니까 이거 작년에 있던 사건이긴 했는데, 물론 이제는 퇴출됐지만 그룹 NCT 출신의 태일 씨랑 공범 2명에 대한 공판이 있었고 검사가 모두 이거 7년 구형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특수강도, 특수폭행, 특수강간, 특수중강간 막 이렇게 범죄 이름에 특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됐으니까 일반적인 준강간보다 아무래도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수강간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인데, 이게 성폭력 처벌법 제4조에서는 특수강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297조, 이거 강간입니다. 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면 특수강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용하여 강간에 이르게 되면 이거 준강간죄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술에 취한 여성을 동의 없이 간음하게 되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언급한 특수중강간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아예 정신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범행에 쓰이진 않았을 거고요. 항거불능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강간과 준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게 특수강간, 특수중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자체가 선고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로 기소됐던 예전에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5년형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는데, 자, 그 사건 이후에 이게 2020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강간이랑 특수준강간의 기본 형량이 이게 5년이 아니라 7년 이상으로 변경이 됐어요. 저희도 이게 성범죄를 전문으로 이제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중강간 아니면 뭐 특수중강간 사건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형량이 확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특수라는 부분을 지우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었다면 중강간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당연히 치상이 붙으면 형량이 올라가서 중강간은 있었지만 상해엔 이르지 않았다라는 점에 또 방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증거들을 탄핵을 해가면서 방어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피해자랑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형량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건은 준비를 좀 잘했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거 기사 내용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태일 측 변호인은 이제 의견서를 통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태일과 피고인들이 자수도 했다라는 부분도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들어가야 자수인데, 이거 검사 측에서도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다 진행한 다음에 자수하겠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게 진정한 의미의 자수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재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전과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 참작이 당연히 될 겁니다. 그리고 태일 씨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 갖고 있다. 그리고 뭐 또 저에게 실망한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선처를 해준다면 뭐 이제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 뭐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것도 당연히 제출이 됐을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는 태일 씨 변호사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 피해자랑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합의서까지 제출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중간간이라서 이게 사건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건 지금 7월 10일로 선고기일이 잡혔거든요.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CT 출신 태일 씨와 관련해서 이제 특수 중간간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조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직접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